안녕하세요. 사는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특히 우리 가족분들의 관심이 대단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시고 가끔 댓글도 남겨주십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좀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유튜브 효도라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뭔가 이 시대에만 가능한 특수 형태의 효도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 친구 승현이도 거의 하루 종일 제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승현이는 제 베프인데요. 최근 업로드한 브이로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브이로그에 왜 아무도 댓글을 안 남기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영상에도 댓글이 없는데 본인 브이로그에 댓글을 확인한다는 게 좀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는데 어쨌든 가족분들 또 저희 친구 김승현 감사합니다. 네. 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무려 7분이나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기간 내에 배송지 링크에 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여러 브랜드와 2026년 다양한 프로모션 그리고 콜라보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구독자가 300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 스스로 되게 웃기거든요. 되게 가소로워요. 저도 제가 가소로워요. 그래도 여러분 이 가소로운 채널을 즐겁게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꺼내볼까요? 오늘 다뤄볼 개념은 혐오입니다. 네, 여러분 바야흐로 대혐오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치 혐오가 유행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미워하는 게 좀 일상이 되었는데요. 인류 역사는 혐오의 역사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이미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피지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조센진이라는 혐오 종족으로 살아간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 후기 사람도 아니고 대한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2025년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명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학대당하고 무려 전쟁에 징용되고 고문받았던 사람들과 저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아요. 사실상 거의 동일시합니다. 독립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는 정말 민족적인 눈물 버튼이기도 하죠.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피지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각별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K컬처 사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깊은 정이 있죠. 제가 방금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 갖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던 경험이 되려 속 깊은 애정과 연민으로 또 그것이 문화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스페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근데 취향이 굉장히 잘 맞아서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요. 그 당시에 독도 문제가 정치 문화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독도 소유권에 관한 지도가 언제 다시 그려졌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게 전쟁 중에 또 당시에 일본이 승기를 거두고 있었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때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거라면 그건 일본의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영토 싸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반박했죠. 일단 을사늑약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고 조약의 내용이 대한제국에 너무도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사고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을 조작하지 않았냐. 이거 엄밀히 불법이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려 물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스페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국의 마인드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피지배인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게 혹시 이것이야말로 피해의식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초반에 나눴던 대화인데도 제가 이 감각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각성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는 우리에게 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분이시죠. 바로 이불 작가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시대의 우리나라 작가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우리 선배님의 대규모 서베이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예술로 다룬다는 게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선배님 소개할게요. 1964년생,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로 퍼포먼스, 조각, 설치, 미디어,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선배님께서 주로 다루신 주제는 성별, 몸, 기술, 도시화, 인간과 기계의 경계 같은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리움에서는 1998년부터 발표한 작품을 총망라한 전시라서 정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가님의 초반 작품인 사이보그 시리즈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예, 머리, 팔, 다리가 잘린 흰색 여성형 사이보그들이 공중에 매달린 설치물인데요. 곡선, 그러니까 여성의 몸의 곡선, 그러면서 또 갑옷 같은 장식, 거기에 더해 절단된 신체. 그래서 이것은 인간과 기계 그리고 아름다움과 불쾌감의 경계가 동시에 보이는 그런 대표적입니다. 리움에는 지금 한 개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 가시면 또 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이게 올해 프리즈 잡지인데요. 이 표지의 작품인 몬스터 시리즈도 함께 보면서 사유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90년대 후반 이불 선배님께서 직접 몬스터 수트를 입고 일본의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현장인데요. 사진 안에 경찰이 보이는 것으로 이미 약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질서, 규범, 몸의 경계가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작품 자체는 혐오를 대놓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혐오라는 개념이 감각적으로 느껴지죠. 왜냐?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어딘가 이상하고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보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아마도 이런 작품을 보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면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자동으로 떠올려요. 그런데 현대미술은 좀 괴기스럽고 불쾌하고 갑자기 막 사람 놀래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보면 대체 뭐라는 거야? 뭐 의도가 뭐야? 뭐 이런 질문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저도 작가의 의도가 뭐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의도가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 그 자체예요.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 그게 이 작품의 의미이자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작품을 감상하면 되는데
요즘 현대 미술은 맥락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관람하게 되면 그 감상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예술은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을 감상하면서 나 진짜 현대미술이랑은 안 맞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일 확률이 좀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호한 경계에서 오는 불안을 견디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현대미술이 다루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을 표현하는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고로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 관념을 진작에 깨버렸으니 사실상 보수적인 성향을 이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 현대 미술을 보시거나 이런 좀 예술에 이렇게 뭔가 발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인류사 진보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작품으로 돌아가서 아까 본 사이보그를 떠올려 보시면 여성이라는 몸도 기계라는 것도 익숙한데 모든 게 합쳐진 상태에서 일부 기관들이 잘려 있어요. 인간 같은데 인간이 아니죠. 인간과 기계의 어떤 경계에 있는 존재에 대한 불안이 반사적으로 생깁니다. 불쾌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혐오라는 감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그런 감정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혐오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질서가 아닌 경계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이 혐오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예술이 필요합니다. 예술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개인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 생각이 각성을 일으키고요. 그 각성이 사회와 시대를 바꾸는 거죠. 예술의 존재와 역할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일제시대의 조센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단순히 감정적 비하와 혐오가 아니라 식민 통치의 기술이었죠. 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인 억압과 통치는 혐오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의 언어는 혐오스러웠고 이는 이후 심각한 민족적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흑인 차별은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종 이데올로기였고요. 여성 혐오는 남성 개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중혐, 즉 중국 혐오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느끼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요.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 혐오에 대한 감정, 지금 중국이 확실히 강대국이 되었구나라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조선왕조 500년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이 매우 지혜로웠거든요. 우리가 아닌 타인이라는 경계에서 오는 불안을 뭔가 혐오로 바꿔서 사회를 다스렸던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에는 조공을 했고요. 남쪽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에는 신문물을 알려주는 교량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배워야 하는 조상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타국민에 대한 막연한 혐오가 아니라 어디선가 그 누군가가 혹시 내 혐오 감정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스페인 친구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친구가 가진 그 지배자적 마인드에 충격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아주 우연히 버지니아 울프 작가님이 유대인 혐오에 동조했다라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건데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 하면 모든 여성 창작자에게 진짜 감동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성 해방에 앞장서는 선구자적인 분이 어떻게 유대인 혐오를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유대인은 집단 학살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에바 헤세 작가님의 작품을 같이 봤는데
에바이세 작가님이 그 당시 독일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대피 열차에 태워져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런 소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버지니아 월프는 여성 해방을 이야기했지만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소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대체 무슨 말을 하셨나. 그리고 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버지니아 월프 작가님의 남편분이 유대계 영국인이라서 더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영어 좀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nine Jews, all of whom, with the single exception of Leonard, might well have been drowned without the world wagging one once the wor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인 레널드를 제외하고 9명의 유대인들, nine Jews. 그러니까 레너드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 세상 조금도 흔들릴 것 없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도 뭐 좋았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ight well have been drowned without the world wagging one once the worse. 예,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남기신 거를 보면은 한 민족을 말살시킨다는 정치적인 구호가 어떻게 그 당시 다수에게 먹혔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성 해방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도 그 시대적인 혐오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 혐오 감정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왜 그러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게 한계죠. 시대적인 한계.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제가 중국인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빼고는 중국 놈들 다 물에 빠져 죽어도 이 세상 뭐 조금도 흔들릴 게 없어. 뭐 이제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어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들 이 시대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대 바깥에서 사고하는 사람? 뭐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술가가 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시대 바깥에 서서 시대 안으로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페인 친구는 무려 대스페인 제국에서 여러 국가를 지배해본 역사가 본인의 역사적 DNA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피지배 조선인의 역사적 DNA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버지니아 월프 작가님의 발언을 보면서 천재도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위로 아닌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혹시 나도 지금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좀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맺자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혐오의 대상이었던 조선인의 후손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 안에 이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저도 어쩌면 스페인 친구처럼 그냥 지배자의 편에 서서 세계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바라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조상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쌀알 만큼의 인류애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모두 피지배인으로 살았던 저의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으니까 정말 말해 뭐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역사의식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요즘이고요. 그래서 이 혐오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혐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불 작가님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 에피소드 들으시고 리움미술관 방문하시면 그 현장 느껴보시면 얼마나 또 흥미로우실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예술 보고 왔어요 하시면 그 누구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네. 이 소리 이런 말을 왜 했지? 네, 죄송합니다. 네, 리움 1층 가시면은 커피숍도 있고 기프트샵도 너무 볼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좋은 나들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는 게 예술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승현이가 극적, 예, 브이로그에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제 친구 승현이 생일 브이로그인데 그냥 생일 축하한다 정도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네, 혹시 마음에 정말 여유가 막 많으신 분들 예, 아버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 브이로그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늘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